네, 안녕하십니까. 하얀 라운치과 대표원장 김태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케이스는 상악 전치부의 심미보철 쪽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가 하나 내지 두 개 없을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거를 임플란트로 할지 아니면 브릿지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케이스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예전에 오셨던 분인데 치아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니가 하나가 없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브릿지로 해결했어요. 임플란트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 이렇게 브릿지가 훨씬 더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잇몸 라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 이가 방치된 지 오래된지 잇몸이 여기 있어요. 잇몸 라인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임플란트로 해결하려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요 사이 여기 사이 치아 사이가 요것보다 훨씬 큽니다. 요거를 밑에서 본 사진 보면은 자, 요 치아 하나의 크기가 이만한데 여기 이만하죠. 단순히 어떻게 하나의 임플란트로만으로는 심리적으로 제가 보장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사이 공간도 이렇게 있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치아를 삭제해서 브릿지로 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 대칭이 중요합니다. 대칭. 여기 정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치아와 요 치아, 중절치라고 하죠. 중절치. 그 다음에 그 옆에 치아, 측절치. 사실 전치부 심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6개를 얘기해요. 6개. 대부분은 이렇게 6개. 왜냐면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앞니 6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앞니 라미네이트를 6개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죠. 그래서 밑에는 사실 심리 영역이 아니고요. 이렇게 6개 상악 전치부를 포함하는데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안 건드리는 게 낫죠. 뿌리도 길고 튼튼하니까 이거 놔두고 앞니 4개만 해서 브릿지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이렇게 잇몸 모양을 첫 번째 만들어야 돼요. 임시치아, 이제 템포라리 크라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시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히 보셔야 돼요. 임시치아가 잇몸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몰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진지바 몰딩이라고 합니다. 몰딩. 진지바 쉐이핑이라고, 그러니까 치은 성형이에요. 치은 성형. 이렇게 이 상태로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임시치아를 이렇게 딱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공소랑 얘기를 해서 앞으로 최종 보철물이 나올 게 이러니 대략적으로 크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임시치아 상태에서 환자분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돼요. 환자분과 충분히 얘기해서 잇몸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 같은 경우에도 환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 상태에서 한 1, 2주 지나면은 잇몸 모양이 만들어져요. 잇몸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최종 보철물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전과 후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임플란트 하실 게 많은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지 앞니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니만 일단 진행을 하셨고, 이게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은 훨씬 괜찮죠. 이렇게 퇴축돼서 잇몸을 이렇게 회복시켰고, 좌우 대칭되게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었고, 색깔도 옆에 치아랑 이렇게 매칭되도록 이렇게 잘 제작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또 다른 케이스 보여드리면은 저희 병원 지금까지 오시는 여자분인데 앞니가 2개가 없어요. 2개.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대문이고 여기 두 번째 측절치라고 해요. 근데 1번, 2번 치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겁도 많으세요.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시고,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얇아요. 뼈가 얇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임플란트를 원하지 않고 브릿지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셔서 타운에서 발치를 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임시한 상태로 좀 있다가 이런 식으로 최종 보철물이 마무리됐습니다. 치료 전과 후를 보시면은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 있는데 환자분 지금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임플란트라는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젊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니를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렇게 크라운
크라운 치료를 하셨어요.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여기가 흔들려서 오셨습니다. 흔들려서 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부러져 있었어요. 기둥이 부러져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바로 임플란트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죠. 물론 브릿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로 임플란트를 해서 최종 부착물 이렇게 완성된 상태인데 브릿지라는 건 일단 옆에 인접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는 옆에 치아를 건들지 않아도 되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훨씬 더 제가 봐서 유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유리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케이스는 또 이렇게 임플란트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하셔가지고 외상 환자분 많이 오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앞니가 두 개가 이제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부러지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부러진 이유가 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과기교합이라고 하죠. 보통 앞니가 아래 앞니를 살짝 1, 2mm 정도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 좀 많이 덮고 있죠. 이렇게 이런 걸 과기도 딥바이트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 넘어지면 잘 부러져요. 아래 앞니가 바로 윗니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앞니가 잘 부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인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예전에 신경치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발치를 하는 걸로 하셨고 이 치아는 발치하고 이 옆에 치아는 제가 신경치료를 최대한 살렸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살려서 브릿지로 치료를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아를 삭제를 해서 임시치아, 이것도 임시치아 중요해요. 임시치아 상태로 잇몸 모양을 잘 만들어서 최종 보철물이 이렇게 완성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셔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임플란트로 할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도 해도 되지만 이 옆에 치아가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보면은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삐뚤삐뚤하고 공간도 있고 해서 제가 요거는 브릿지로 하는 게 좀 더 제가 이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동의하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릿지로 진행을 하시게 되었고 치료 전과 보면은 훨씬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환자분한테 유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앞니가 이렇게 부러져서 외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오셔서 저랑 상의하셔가지고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